자, 또 이어서 갑니다. 자, 몇 페이지? 5페이지. 공법의 기본 원리. 위반의 제한 또는 지정의 제한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제한받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공법의 기본 원리야. 요청받은 거하고 제한받은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요청과 제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지정을 제한하는 게 있고 지정을 요청하는 게 있어. 그때 요청 제한이 달라지죠. 그때 제한은 반드시 결과 통보해줘야 됩니다. 요 제한을 받았는데 지정해달라고 제한 받았죠? 검토해서 그 제한한 자에게 결과 통보해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한은 항상 결과 통보를 해주라. 그럼 여기 순서 써놨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된다. 언제 시험 문제야? 재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나요. 만약에 시험 문제 요청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제한받은 건 반드시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하면 무슨 문장? 맞는 문장이라는 걸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또 하나 또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검토 결과의 통보 이렇게 돼 있죠? 언제까지? 원칙은 제한으로부터 40일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죠.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검토 결과 통보해 줘야 되죠? 원칙은 제한으로부터 원칙 1개월 예외 1개월 연장 가능. 그래서 1개월 플러스 1개월. 거기 그렇게 돼 있어. 또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정비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검토 결과 통보는 제한일로부터 원칙 60일 이내 예외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이렇게 법마다 전부 다 기간은 달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검토 결과 통보해 준다는 건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자, 기본 원리.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면적을 산정할 때 대부분 국공유지는 뭐 되죠? 제외하지만 일부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1번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의 사항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면 뭐 해달라고?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이렇게 됐잖아. 여기서 먼저 정의할 거. 우리 기반시설 정비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위반해달라고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의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길게 안 내요. 뭐 낸다? 옛날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게 냈었어. 90% 이렇게 냈었어. 요새는 90% 이거 안 내. 90% 안 내. 이제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앞에 거란다고 꼭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뒤에 걸 냅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해. 광역도시계획도 그래요. 광역도시에 수립하라는 경우 이렇게 안 내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라는 경우 이 지랄을 냅니다. 수립 절차 변경 자체는 원칙적으로 뭐다?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앞에 있는 수립을 안 내고 뭐라 한다? 뒤에 있는 거 변경하려면 이렇게 내거든. 그럼 뭔가 문장을 읽다 보면요 생소하게 느껴져. 맨날 보던 문장이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해. 우리 시험 문제 맨날 풀 때는 수립하려면 수립하려면 이랬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면 이런 식으로 내거든. 또 하나 이거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내고 옛날에는 세 가지를 다 내거나 아니면 설치하라는 경우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딱 빼버리고 정비하라는 경우.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내버리면 뭔가 여러분들 문장 읽을 때 생소한 느낌이 온다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죠.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에 도시군 관리기 위반을 제한하면 국군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5분의 4. 기반시설만 5분의 4. 그랬었죠. 그래서 기사, 나, 2. 이렇게 돼서 5분의 4, 여기 3분의 2. 원래 나머지는요. 우리 위반 제한하는 게 몇 가지 있죠? 5가지잖아. 뭐 있었죠? 기, 지, 산, 대, 입. 기지산에서 대시역 공부한다 그랬었죠? 그중에 지금 기반시설 설치면 얼마? 5분의 4.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뭐죠? 3분의 1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조문에 보면 기 빼고 지산대 요까지만 3분의 1입니다. 2분 없어요 법조문에. 그럼 어디 있더냐? 입법 예고된 데 들어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어. 또 시험 볼 때까지는 통과 안 될 거야. 요거는 입지서에서는 3분의 1 있죠? 요거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법에 들어올 거야. 아직은 입법 예고 돼 있어. 그래서 입법 예고해 보면 요것에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넣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다 나머지야. 나머지 3분의 1 들어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 법조문에 입지기재 채소교에 관한 지정 위반 제한은 아직 3분의 1은 동의서가 없지만
조만간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풀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이번할 때는 국군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죠? 또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국군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맞습니까? 예, 아까 제외된다 그랬죠? 29회 때는 포함 이지라를 냈고 30회 때는 제외 또 이렇게 넣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거의 비슷비슷하게 넣어버려. 그래서 그때는 국군지 면적은 제외된다. 그 맞죠? 또 세 번째,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군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토지 수요자가 그 구역의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라. 면삼총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맞죠? 자, 그때 국군지를 포함시킵니까? 이건 제외합니까? 여기는 포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공법에서 국군지 제외가 거의 90%야. 국군지 제외, 국군지 제외 다 이렇게 돼. 근데 어디만? 이거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이때는 국군지 포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뭐 저 있었죠. 여기 참고로 개발계획 있었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때는 개발계획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받아야 되죠. 얼마 받습니까? 일단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렇게 나왔죠. 이때도 국군지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이거 포함일까? 제외일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개발계획 보여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동의받죠? 얼마 받아야 돼? 면삼청이. 다만 시행자가 누구라면 국가나 지방대 시행자라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랬었잖아. 바로 그때 면적 3분의 1 총수별 동의 이거에 국군지 포함 제외 포함입니다. 이것도 왜 포함인지 아십니까? 요때 이 환지계획에서 동의받는 거 있죠?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이 거의 그대로 열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개발계획 환지방식 할 때 면설통에서 국군지 포함이고 조합설립인가 받을 때도 국군지 포함이다. 아셨죠?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국군지 포함.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국군지 제외. 그냥 첫 번째 볼 때 국군지 제외. 근데 이놈은 국군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대단합니다. 첫 번째서 하면. 그죠? 차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굳이 뭐 국군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까지 외워야 되냐? 예,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첫 문제 내는 새끼들이 국군지 있는 새끼들이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그쪽 관련자들이다 보니까 지들 거에 관련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할 수 없어. 외워야 돼. 이 두 가지만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하고 개발계획 환지방식 할 때 토지수에 동의받을 때 그 요건만은 국군지를 포함시켜라. 면삼총계 국군지 포함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상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의견 청취나 심의를 생략한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 주민들의 의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야죠. 뭐라고 듣죠? 여러분 이거 중대한 국가 2급 비밀이거든요. 자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에 속하는 건 주민들의 의견이나 청취를 생략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때 의견 듣지 않을 때는 뭐 필요하죠?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한다. 이것도 조심합니다. 공법 전체가 다 그래.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에 속하는 것들 이러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때는 누가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 요청이 있단다. 이때 중앙행정위원장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네, 국방부 장관이야. 그래서 그장에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게 바로 밑에 30일에 작년 신문제도 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부조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다라는 뜻이야. 요청이 있을 때만. 근데 요청 있는 경우라는 게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야. 중앙행정위 요청 있는 경우에만 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시험 문제로 낸 겁니다.
항상 괄호 속에 있는 건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공법의 기본 원리. 뭐뭐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뭐뭐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 돌아버리기 뭐죠? 그놈의 다음 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괄호 차이를. 그죠? 시험 문제 뒤지게 공법에 자주 나요. 다음 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럼 어떤 게 더 많을까? 들어가는 게 더 많을까? 다음 날이 안 들어가는 게 더 많을까? 예, 들어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약 80%가 들어가. 다음 날짜가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한 20% 정도 될까?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럼 잘 모르겠으면 뭐라 해? 다음 날 들어간대. 특히 해제된 거로 본다 할 때. 해제된 거로 본다. 몇 년이 든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이렇게 됐죠? 해제된 거로 본다는 건 다 다음 날짜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 없어. 아셨죠? 그렇게만 일단 정리해 두시고.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역내만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습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역내만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잖아. 그런데 왜 X요? 마이 미스테이크. 고치세요. 그럼 뭐란다? 오야. 왜냐면 그 밑에 바로 문장이 있잖아. 왜냐면 저 위에 있는 거 떠다가 그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모르게 그냥 하다 보면 그래. 오야 오. 그건 오. 근데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역내만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6회, 28회 때 시험 문제 났었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맞고 밑에 있는 건 틀렸다. 그래서 31회 건 틀렸고 26, 28회 때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틀렸고 두 번째 건 맞다. 고치시고. 첫 번째 건 맞았고 두 번째 건 틀렸다. 그리고 고치시고. 세 번째,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에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의 토지로 본다. 맞죠? 예, 다음 날부터. 또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언더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맞고. 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조심할 건 소멸되는 권리는요. 대부분이 언제죠?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럼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으면 소멸되는 권리는 언제 끝나는 거야? 오늘 밤 24시. 오늘 밤 24시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죠? 그때 소멸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권리는 언제 시작하고?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내일 0시. 오늘 밤 24시하고 내일 0시는 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걸 놓고 다만 오늘 입장에서 본다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내일 입장에서 본다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사라지는 건 오늘 밤 24시에, 새로 시작하는 건 내일 0시에. 이걸 법조문에서 환지처분이 공고되는데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다음 날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소멸돼 되죠? 언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오늘 밤 24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랬어야 되죠. 또 맨 밑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들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은 조합 설립이 됐다는 얘기야.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누구야? 그 조합이죠. 조합이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니까. 조합이죠? 그런데 조합이 하다 보니까 뭐죠? 아닌 것 같아. 지도 못하겠어. 또는 시장군수 등이 봤더니 저 새끼들 하는 게 싫잖아.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다른 자,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직접 할 수 있고?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시행자가 됐다는 얘기야?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됐다는 얘기야. 이건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 거야. 야, 토지주택공사 네가 해. 저 새끼들 하는 거 싫다니까 네가 해. 라고. 아니면 토지수요자들이 뭐 했어? 우리는 안 해 했으니까 당신 해주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 직접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지정해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안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한 거야. 네가 하라고 했어. 그럼 조합은 더 이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잖아. 얘들 소멸해야 되잖아. 언제 사라질까? 토지주택공사 등을 공공시행자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날. 이 사람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죠? 그날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누구는 사라진다? 이때 조합은 이때는 해제된 거죠. 뭐였던 거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사업수행자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 사업수행자로 토지택공사 등의 사업수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그 조업설립인가 받았던 거 있죠? 그거는 다시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사라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다음 날. 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에 쓴 날, 만약 관리처분계에 수립할 때는 소유권이 적으실 때 다음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자, 정비구역 지정은 해지된 거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첫 번째,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서 정비구역 해지된 거로 보는 경우가 있었지. 해지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죠. 또 하나가 지금같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더 이상 저기는 정비구역이 아니다. 해제된 거로 본다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오시냐면 둘을 대비해서 해오셔야 돼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걸 정비할까?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조합을 꼭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첫째 도시개발조합,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비사업조합. 이게 둘로 나눠서 봐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올려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해봐. 자, 도시개발조합 언제 해제된 거로 그죠?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된 거하고 공사가 끝나서 해제되는 게 있었죠. 그럼 공사가 다 끝났을 때 공사 완료, 그것만 해봐. 공사 완료에 관한 것만 정리할게요.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된대. 그럼 언제죠? 원래 조합은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부터?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그 무슨 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이죠?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보는 거야. 도시개발구역. 이거 어디죠? 정비구역. 그래서 각각 사비시할 때는 각각 언제부터냐? 공사 끝나면 공사할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죠. 반면에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때는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해제된 거로 한다. 그랬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해제된 거로 한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정비사업조합도 해제된 거로 보는 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가지고 해제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건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언제일까? 여기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에 언제부터? 다음날부터.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날부터 해제되고 그런다. 위에는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날. 여기는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날. 다만 누가 한다면? 예,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면 환지 방식과 비슷한 게 무슨 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래서 환지계획과 비슷한 게 바로 관리처분 방식이라 해요. 그럼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는 그때는 언제부터? 관리처분에서는 여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관리처분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죠? 이제 새로 조성된 대전소리 내 거야 라는 게 언제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똑같은 논리예요. 왜하고 보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날이 바로 관리처분했을 때는 그때 정비구역은 해제된 거로 본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도시개발 정비구역이 비슷해요. 위에는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거로 한다. 다만 환지방치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은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날이고 다만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자기들이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는 날 그날 각각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같은 논리라는 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나을 겁니다. 같은 논리예요. 그거나 이거나 이때 다 공사 끝났잖아. 그럼 언제다? 원래는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날 또는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날. 그런데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럼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뭐까지 해야 돼? 이제 새로운 땅 네 거야 라고 주는 거. 무슨 처분?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럼 이쪽에서 밑에서 관리처분을 할 때는 이제 이거 네 거야 라고 주는 게 언제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그렇게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질문이에요.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때 해제된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놓고 끝에는 이제 뭐죠? 이렇게 놓고 다 묶어서 해제, 의제. 이제 이렇게 되죠. 각각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 이렇게 쓴 거야. 각각 도시개발구역하고 이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이 각각 언제부터 해제된 걸 보느냐.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되는 거 보는 시점. 그렇게 둘로 나눠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새로 밑에 있는 관리처분 개구를 할 때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입니다. 근데요, 소유권은 말을 안 써. 법조문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시행계획 인간지 소유권인지 뭐 관리처분계획인데 뭔지 무슨 인간지를 모르겠어. 그냥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란 말에서 소유권은 말을 빼버리고선 그냥 소유권 이전은 말을 빼. 그냥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법조문에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때 고시는 뭘 말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전 고시란 소유권 이전 고시야. 자, 그렇게만 됐죠. 따라서 그건 맞는 문장.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자, 이제 공법의 기본 원리. 무슨 지역에서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무슨 지역을 지정 또는 고시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온다. 그죠? 자, 무슨 일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무슨 지역을 지정 고시하면 더 이상은 그 지역이 아니라 뭐로 본다? 따라가는 지역으로 본다. 우리 도시개발구역 아까 했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는 순간 그 지역은 더 이상 뭐로 본다고?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 군데 납니다. 이 경우 사업이나 공사가 시행되지 않냐고 중간에 해당 구역 지정이 뭐 됐죠? 해제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무슨 지역으로 의지된 지역은 다시 종전의 지역으로 뭐 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랬었죠. 우리 국토법부터 나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거기에 택지개발사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거 공사가 다 시행된 거야? 시행되지 않은 거야? 시행됐다고 했잖아. 택지개발사 완료라고 했잖아. 완료된 무슨 지역이야? 그냥 도시지역이야. 우리 항어산 택전 5군데 지역을 지정하면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을 시작한다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항어산 택전 5군데 결정을 시작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원래 여기가 무슨 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이에요. 이런 얘기야. 여기 무슨 지역? 농림지역. 여기다 뭘 지정했습니까? 택지개발지구. 여기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이 택지개발지구에 된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 본다. 도시적 결정고시 의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건 도시적이죠. 그럼 도시적으로 가는 거죠. 다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무슨 지역 중에? 도시적 중에 주택을 지었다.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가를 지었다. 무슨 지역? 상업지역, 공장 지었다. 공업지역, 공원을 조성했다. 녹지지역. 공원 조성했다. 녹지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상공로. 그 중에 여기는 아파트 위주로 지었다. 그럼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전춘 주거지역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공장인데 중화공업에 들어왔다. 전후공업지역. 그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배출하다 일반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다시 세분화되는 거지. 뭐는 변함이 없다? 도시지역이라는 건 변화없고 그 속에서 다시 세분화되는 도시지역 총 16가지죠? 그거로 세분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역은 변함없어? 도시지역이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공사가 끝난 거랬죠. 근데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택지개발지가 해제돼 버렸어. 그럼 뭐로 들어간다? 종전의 요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시 농림적으로 들어간다.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공사가 완료되면 원래 있던 지역으로 그 변경된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된 겁니다. 이건 공사가 완료됐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두 번째 또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 도시개발 지정 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모든 걸 본다?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무슨 지역을 지정하면 무슨 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면 종전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된다.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 그렇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밑에 공법의 기본원이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일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기반시설의 종류를 암기하여야 할까? 물어서 암기하여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풀려?
대신 애워야지. 그죠? 애운다? 못 애운다. 우리 요약집 42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도시적 또는 지구단위 교육에서 다음에 기반에서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 42페이지 밑에 도시적하고 지구단위 교육에서 쭉 몇 건 나오죠? 그거 조족지혜래요. 실제로 이거 법주문 찾아보시면요. 한 페이지가 나와요. A4지가 가득 채워. 그 내용이 아마 한 페이지도 넘을 수도 있어.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외우냐? 못 외우죠. 여기 있는 것만 외우래도 못 외우는데 그 많은 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할까? 암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무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무슨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오면 일단 그건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맞는 문제일까 틀린 문제일까? 틀릴 확률이 높다. 그렇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 자, 기반시설을 봐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이 뭐죠? 원칙.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몇 가지 기반시설은 예외적으로 열거되죠. 이런 거. 한 페이지 나온 데서 이런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이게 예외란 얘기야.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여기 열거된 걸 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뭔지인 줄 알아야 돼. 원칙.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 어떤 기반시설들? 주어지잖아. 모든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야. 원칙인 모든 기반시설을 어디에 설치했다는 미리 도시군을 결정하라.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아까 한 페이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책에는 그 숫줄 2줄밖에 안 써놨어. 2줄 써놨는데 그 종류만 해도 한 10가지 넘잖아. 어쨌든 그 열거된 것들, 그거는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하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도시공활을 안 하고도 안 돼. 여기다 저기 공원만, 여기다, 아니, 공원은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세차장이라는 기반시설 설치한데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대. 여기다 주차장만 낸대. 미리 설치합니까? 주차장 안 해도 된대. 여기다가 또 뭐 사회복지시설 설치한대. 미리 해야 될까? 안 합니다. 폐차장 설치한대. 미리 합니까? 안 한대. 지금 내가 말한 건 전부 다 열거된 것들 있잖아. 열거된 거죠. 그렇게 열거된 건 여기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럼 여기 열거된 것들은 미리 도시공활 결정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뭔지 모르지만 열거된 기반시설이 나오면 그때는 미리 도시공활 결정해야 된다면 틀린 문장이고 미리 도시공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맞는 문장이야. 왜? 어차피 여기 주어진 거 요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해를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낼 거야? 대표적인 거 있어. 도로를 설치할 때는 도로는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여기 이 속에 도로 안 들어있어요. 도로는 설치하면 뭐 돼? 반드시 미리 도시공활 결정해야 돼요. 도로 설치하는데 도시공활 결정 안 하면 안 돼. 왜? 여기 안 들어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문제 안 낸다니까? 공원.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공활 결정.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낸다고요. 왜? 그렇게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시험 문제는 항상 그건 어디 들어있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원칙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 거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 낼 때는 요거 열거되는 것을 끄집어내서 문제 낸다고 내가 그랬잖아. 출제원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걸 원칙에 들어있지 않은 걸 끄집어내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걸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열거된 건 대부분이 뭐다? 예외적인 상이다. 예외니까 열거하죠. 원칙은 열거하지 않아. 원칙은 없어. 근데 그 중에 요거 이렇게 열거되는 거 이건 예외다. 그러니까 뭐가 열거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된다? 땡 틀려. 도시공활을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야 맞는 문장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애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 써있는 거 한번 봐봐. 밑에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열거됐네?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된다. 라고 나면 일단 뭐라고 보자? 열거된 거니까 어디 있는 거야? 여속에 있는 거야. 예외 있는 거야. 사회복지시설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도시공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이리 써야 되지. 미리 도시공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원칙을 낸 거잖아. 이건 원칙이 아니야. 예외를 낸 거야.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야. 아셨죠? 원칙을 쓰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도시지역에서 무슨 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공활을 결정해야 됩니까? 땡. 24회 때 냈던 거야. 이것도 열거된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공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랬었죠. 항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풀지 않으면 이거 다 못 찾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원들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출제원들이 이동안 문제 내는 거 보니까 저런 식으로 내더라.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돼? 그런 식에 맞춰서 풀면 돼요. 그럼 출제원하고 똑같아지잖아, 내가. 출제원 머릿속에 내가 겨들어가 보는 거야. 아, 저 새끼 저렇게 내더라? 그래, 나 그래 맞춰서 풀게. 너 그렇게 내는 거 좋아하잖아. 나도 그렇게 풀게. 한번 풀려진다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열거된 건 미리 도심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오셔야 되지. 저걸 일일이 이 많은 것들을 다 열거된 걸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워요. 아셨죠? 자, 밑에 공법의 기본 원리.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나 단서 조항은 항상 출제 빈도가 높다. 맞아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또 단서 조항 다만 하는 거. 최근의 시험 문제는 그게 집중적으로 납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정답이야. 그게 지문의 하나가 아니고 괄호 속에 있는 것들, 예외사항들, 괄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걸 5가지 지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걸 정답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요새 얼뜨게 높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지문 중에 하나를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정답 아닌데 뭐, 둘러린데 뭐, 그죠? 예, 결혼식 날 누가 주인공이죠? 신부가 주인공이지. 그 옆에 있는 둘러리 쓰는 여자가 아무리 지가 멋있는 옷 입고 와서 빼고 왔다 하더라도 그건 둘러리에 지나지 않는 거야. 진짜는 신부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5개 지문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정답인 지문. 그게 중요한 거고. 그놈의 정답을 모르는다? 괄호 속에 있는 것들 또는 단서장에 있는 것. 이걸 최근에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 항상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이거 매수 청구란 건 뭐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인 토지 있었죠? 그 땅 사주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되면, 맞죠? 그 토지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법주문에 보면 뭐라 됐죠? 그 토지 괄호 열고 건축물 정착물 포함 괄호 닫고 이렇게 됐어. 건축물 정착물 포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정착물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건축물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괄호 속에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위장과 협의하여 무슨죠? 상업적에 도시개발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먼저 선, 뭐부터 해놓고? 선 구역지정, 도시개발구역이죠. 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후 나중에 뭐 한다? 나중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후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있는 거 있었죠.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단다? 사유 6가지. 뭐뭐 있었죠? 공, 자, 생, 외, 국, 산. 그래서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이랬죠.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그래서 공모하는 경우,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 자연녹 지적, 생산녹 지적, 도시적, 외지역. 항상 도시적, 외 하면 이렇게 오라 했죠. 관농자, 아예 이렇게 오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거죠. 이제 요거는 거.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고 바로 이걸 여기 문제에 내버렸잖아. 자연환경 보전을 제외하겠더니 무슨 지역으로 써놨어? 거기다 뭐라 써놨어? 거기다 그런 말 없어? 상업지역에 이 말이잖아. 바로 그게 어디는 빼고 자연환경 보전 제외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죠? 상업지역에 이렇게 내버렸잖아. 그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랬으니까 어디다 상업지역 해도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업지역이 왜 태어났느냐? 자연환경 보전적 외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문제를 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예, 여기는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내 국토교통부장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가 요청하는 지역은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내죠. 그러면 땡 틀려버려요. 자연환경 보전 제외 그랬으니까 그것 빠져야 돼. 그 문제에서 상업적 이건 맞아.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 그건 틀린다. 아셨죠? 항상 괄호 속에 있는 걸 유념해 두고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밑에 이 주택 맨 밑에 거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로 주택조합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의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예, 제명된 조합원도 할 수 있나요? 예, 누구만이 아니고 제명 말고 딱 탈퇴했잖아. 탈퇴한 조합원 괄호 열고 제명된 조합원 포함 이렇게 써놨잖아. 항상 괄호 속에 드는 게 이게 첫 문제를 내는 거야. 이렇게 제명된 조합원도 포함해서 자기가 난 비용의
뭐 할 수 있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탈퇴한 조합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제명된 조합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과로 수 있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 자,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다 했죠? 청약 철회. 올해 시험 문제 영순이야. 주택법에서 청약 철회는 영순입니다. 자, 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두 가지,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청약 철회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가입비 냈죠? 가입비 낸 날이야? 청약을 내가 한 날로부터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청약 처리했죠? 그럼 뭐 내야 돼? 가입비. 내가 가입 계약서 쓰잖아. 그래서 가입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내가 확인 사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원부 받았죠? 사부는 누가 갖고 있고? 조합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거 몇 년간 보관해야 되고 그걸 5년간 보관해야 되고 5년 보관해. 그럼 이제 내가 뭘 갖고 있어? 그 받은 원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뭘 갖다 냅니까? 가입비 내가 내잖아. 납부한 날로부터 그때는 며칠 내? 30일 내에만 조합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 30일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랬죠. 자,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할 때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게 그 조합에게 도달된 날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이거는 지금 청약 처리니까 조합은 설립된 상태야. 근데 청약 처리했을 때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한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때 내가 나중에 처리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잖아. 가입비 반환받잖아. 그때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약금 배상금 안 냅니다. 다시 말하면 철회는 아직은 내가 가입을 한 겁니까? 아직 가입이 아직 안 된 상태로 보는 겁니까? 안 된 거로 보는 거야. 철회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에서 철회 배우셨죠? 철회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다시 회수하는 거, 없었던 거라는 거. 이게 철회거든요. 취소하고 달라. 취소는 뭐죠? 일응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나서 법률의 효과가 발생했죠. 그러고 가다가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어떤 하자가 있었던 걸 근거로 삼아서 다시 취소를 하면 원점으로 들어서 없던 거. 이게 뭐죠? 그건 취소야. 근데 철회는 아직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중간에 그만두는 것. 이게 철회거든요. 따라서 아직은 그 가입한 거야? 가입 안 된 거야? 가입비만 냈다 뿐이지. 그리고 내가 가입하겠다고 청약만 했다 뿐이지. 아직 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한 건 아닌 상태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했으면 냈던 가입비 100%다 돌려받지.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반환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가입했다 그만하는 거 뭐죠? 그건 탈퇴야. 이건 철회하고 탈퇴하고는 전화 달려. 철회는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나 그만할래 안 할래 라고 나오는 거고, 탈퇴는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나오는 거든. 그럼 가입했으면 이미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던 거죠. 그럼 조합원으로서 의무 이행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의무가 뭐야? 조합비 내는 거. 돈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돈 안 냈어. 그러면 내가 냈던 그 비용에서 환급 받을 때 공제할까 안 할까? 해야죠. 뭐에 가는 건데? 지금 철회가 아니야.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철회가 아니야. 뭐 하는 거죠? 탈퇴. 탈퇴는 가입한 상태였었잖아. 그럼 가입했으면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나? 해야 되죠. 돈 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탈퇴하고 싶은 사람이 돈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안 낸 것 동안은 뭐 할까? 그건 가입 내가 냈던 비용 낸 거 있잖아. 뒤에서 공제받고 나머지만 환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는 없어요. 철회만 들어있지 여기는 그런 말이 없다. 그래서 위약금, 배상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공제하고 나머지 자료만 돌려주는 게 그때는 탈퇴란다 또는 제명이란다. 아셨죠? 그래서 탈퇴 제명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청약 철회하고는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다음 이제 또 하나,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래 공사 착수는 몇 년 내에 해야 되죠? 우리 배운 거. 공사 착수는 몇 년 내? 예, 원래 5년 내에 되잖아. 그죠? 5년 내에 돼요. 공사 착수하는 건 5년 내에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그런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 착수를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당한 사유죠? 이거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건 사업 주체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그 상대방은 아니야 그 땅 일부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서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죠? 그러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공사 착수 못하죠. 아파트 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소송 들어가서 확정 판결 나왔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다 건물 짓는 거 착수하면 되는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때 문제는 소송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냥 서로 합의해서 화해만 해도 됩니까? 화해만으로도 할 수 있죠? 그 기간에도 정당한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죠? 예, 안 된다니야. 법조문에 따라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하남이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뭐 진행 중일 때만?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정당한 사유로서 연장 사유가 되지, 소송 진행하지 않고 합의하고 있는 기간, 그거는 연장 사유가 안 된다라고 됐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다? 괄호 속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한정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문제를 내잖아. 그렇게 괄호 속에 있는 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연장 사유가 된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됐어? 소송 진행한대? 아니, 여기 뭐랬어?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잖아. 이게 틀린 거야.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할 때는 연장 사유가 안 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연장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는 거. 법조문을 잘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게 틀리는 거야. 아셨죠?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만 정당한 연장 사유로 인정한다. 그것까지. 자, 하나 더.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시법에 따라 하고, 행정청 아닌 시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행정심판은 원래 어떤 게 행정심판이죠? 시행자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 그랬죠? 불복. 왜 저한테만 10만 원 줍니까? 따진다 그랬죠? 다른 사람 다 100만 원인데 내가 왜 준다고 그랬어? 못생겼으니까 10만 원. 그러면 열받죠? 그죠?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가만히 있는데 다 따지러 온다? 따지러 온다.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이신청. 이신청. 내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이분 가만히 있어야 된다. 또 따지러 간다. 또 따지러 간다. 그걸 뭐라 한다? 행정심판. 일단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거야. 그럼 원칙은 어디에 따라서 하면 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내가 한 처분에서 불복하는 이분은 누구한테 한다? 나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있을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누군가 지정해서 해. 그렇다면 그분에게 뭐 해야 된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말이잖아. 따라서 이때 행정심판은 모든 법이 다 똑같아. 원래는 행정심법에 따라 하면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은 항상 그 자를 뭐 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된다라고 돼 있다. 그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밑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이야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죠. 다만 행정청이 시행자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랬어야 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했어야 되고. 자, 공법의 기본 원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행자를 구분하라. 이것도 조심하세요. 어떤 때는 공공시행자 개념에 넓은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엄격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시행자는 둘 구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누굴 말한다?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 자들만 지방자치단체를 불러. 원래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악예창 누구도 있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 자들을 또 지방자치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시행자는 누구누구를 포함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거 토지택공사. 근데 시험 문제가 옛날에 토지택공사가 난 게 아니라 수장공사가 난 적이 있었어. 수장공사도 공공기관이야. 그래서 토수, 농관, 철매, 토지택공사, 수장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있었죠? 그 자들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는 공공시행자를 하자. 자,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매수 청구돼 생기고, 아까 지목이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토지 수요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무자인 누구는 한국토지택공사는 도시군 계획 설치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OX. 토지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문제야. 따라서 토지택공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만 도시군 계획 설치권을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는 발행할 수 없다? 한국토지택공사는 도시군 설치권 발행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들이 잘 못 풀어. 쉽게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본 원리. 공법은 실무적인 법이지 논리적인 법이 아니므로 원칙, 예외, 그 예외의 예외
또 그 예외에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니까 지를 갖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숫자하지 않으면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한번 볼까? 도시적 외지역에서 계획관리적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인지구 내에 지구단위계 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9회 때 질문이야.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물어본 거야? 도시적 외지역에서 계획관리적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인지구 내에 지구단위계고요. 도대체 이지라고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이거 있었죠? 이 그림 기억나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이랬었죠? 그럼 어디에서?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그럼 어디란 얘기야? 관농자. 그죠? 그 중에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럼 다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죠? 그죠? 무슨 지역? 여기 계획관리에서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있는 도시적 외지역에서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다시 외지역 또 그랬죠? 그럼 계획관리지역 외 하면 또 어디를 말해? 어디 갔어? 색깔 바꿔. 여기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여기죠? 자, 이 지역에다 뭐가 지정됐다? 여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이거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뭐를 지을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어떤 걸 지을 수 없다? 아파트, 연립주택 된다 안 된다? 예,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도시적 외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도시 외지역은 관농자죠? 그 중에 또 계획관리적 외지역. 그러면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적 요 네 군데 있죠. 여기다가 뭐가 지정됐다? 개발진흥지구고 거기다가 뭐가 지정되면 이게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이걸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때 지구단위를 수립하죠? 그 지구단위로 뭐는 안 된다? 아파트를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어디는 아파트를 때는 된다는 얘기야? 예,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지정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이 개발진흥지구 이 지역을 다시 뭐로 정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때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뭐를 할 수도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된다. 아파트하고 연립은 줘도 돼요. 라고 이거는 허용해 주겠다. 바로 이걸 낸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예배고 어디까지가 원칙인지 막 쓰다 보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도대체 저게 이 말이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말귀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돼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뭐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이 개발되면 거기다가 뭐가 수립된다? 지구단위계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한다면 그 지구단위계로 뭘 허용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허용한다. 반면에 계획관리지역 이외에 나머지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 중에 계획관리 이외 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도 뭐는 안 된다? 아파트는 이런 지역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아파트 안 되고요. 여기만 아파트 된다. 이 소리를 요지랄로 요란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 자,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행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먼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라.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라. 근데 형질 변경인데 무슨 형질 변경?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원칙 안 받는다. 원래 안 받는다. 근데 그 중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라. 그 중에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안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질 변경 받아라. 그 다음에 경작 위한 거 안 받는다. 경작 중에서도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받아라. 그 중에 전답사의 지목 변경이다. 안 받아라. 받아라. 안 받아라. 받아라. 안 받아라. 이 지랄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현문제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원칙, 예배, 예배, 예배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거야. 여러분들 풀다 보면 헷갈해버리는 순간 실수해버려. 아셨죠? 이거 간단해. 다시 형질 변경 받아라. 경제계획 형질 변경 안 받아라.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받아라. 전답사의 지목 변경 안 받아라. 그 식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뚝뚝 정리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어디지 들어가서 허브적거리고 있는지 지금 나중에 출구를 못 찾아 번짓으로 못 찾습니다. 그게 어렵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
자, 맨 마지막 무슨 계획에는 무수한 내용이 포함된다는 문장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무슨 문장으로 보자? 맞는 문장이라. 자, 어떤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 수많은 걸 다 외운다? 못 외운다 그랬잖아. 따라서 밑에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로 포함될 수 있다? 예, 건축물의 형태, 색채라고 했는데 원래는 뭔지 알아? 배형, 색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이야.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잘라냈어. 형태하고 색채 이렇게 내버렸어. 참 문제 내는 거 보면 아이씨 우리가 머릿속에 다 그 계획을 다 외우라는 소리야?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일단 뭔지 몰라. 나왔어. 무슨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뭐라고 하나? 맞는 문장. 모르면 맞는 문장. 이렇게 풀어라는 얘기야. 다만 어디에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 했죠? 성장 관리 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이 아니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가 들어가지. 뭐는 빠진다 그랬죠? 건축선은 성장 관리 계획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걸 조심하라겠죠. 그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어디 들어간다? 지구 단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 성장 관리 계획하고 약간 다르다. 그런 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그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자.